자,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시장 흐름에 대한 해석 자체 그 부분 하나만 제대로 하더라도 일단은 시장 대처가 굉장히 긍정적인 기준으로 설정이 돼요. 물론 이제 미국장의 흐름 대비해서 국내 증시의 추이 또 유럽 또 아시아 특히 니케이 쪽도 지금 강보합 수준 0.1%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포감에 휩싸였던 기준 잡는다면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이 좀 저는 불만족스러운 게 케이블 TV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증권사 컨센서스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증권사의 전략 기준 보면 굉장히 시장을 약하게 표현을 해요. 기본적인 경제학 논리 기준도 배제하고 물론 이제 기본적인 경제학 논리 속에서도 말 그대로 뭐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분명하게 제기가 되는 게 맞죠. 무조건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의미가 없죠. 시장의 추이 추세 부분을 거스르지 말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시간의 강세 부분이 마감 이후의 강세 부분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개장 이후에는 또 음봉으로 미끄러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뭐 어마어마했죠. 10%의 강세라면 한 방에 월봉 기준의 흐름을 잡아 돌리는 모습으로 기준이 잡혔습니다. 전거래일의 기준에서 방송 원고를 한번 이제 끄집어내서 볼 건데 전 거래일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흐름은 뭐 이렇게 됐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자, 이 그림을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이 그림을 어제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월봉, 주봉, 일봉을 그대로 잘라주세요. 그렇게 해서 어제 기준에 월봉부터 볼까요? 음봉이었잖아요. 한 방에 돌려놨어요. 한 방에 이렇게 양봉으로. 또 주봉 볼까요? 주봉. 자, 한 방에 이 왼쪽의 흐름에서 한 방에 어마어마하죠. 이제 고점 대비 6% 남아 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고점 대비해서 국내 증시의 이 흐름, 일본 기준 보시면 자 이렇게 있던 게 한 방의 갭상승에 앞전 고점 다 뛰어넘어 버렸어요. 앞전 고점을. 결론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범위의 기준이요. 1분기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8월 결산 기준이 되는 거죠. 8월 결산 법인이 되는 거고 1분기 실적이 이제 21년 9월부터가 1분기로 그렇게 해서 이제 매출 순이익 근데 순이익이 3조인데 하이닉스 순이익이 저 정도의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은 뭐 하이닉스 주당 순이익과 비슷한 기준에서 형성돼 있고 시가총액은 오히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시가총액이 더 크죠. 결론적으로 이제 어제 야간에 표작업을 우리 직원분이 하나 더 해주셨는데 오늘 원고에 그걸 같이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시가총액 부분이 하이닉스가 90조 원대 초반, 90조 원 이제 막 넘겼다라고 한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시가총액은 110억 기준, 110억 원 수준의 기준.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술주 대비 글로벌 시장의 기술주, 뭐 모든 업종 종목군들이 그래요. 화학주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110조 원 수준의 시가총액 어제 10% 올랐으니까 120조 기준의 시가총액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상당히 제한적인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시가총액 대비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부분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이닉스 기준에 이제 컨센서스 놓고 보시면은 일단은 4분기 전망치 분기 기준에서 4분기 전망치 기준이 순익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3조 4천억 수준인데 이 컨센서스는 더 상향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순이익 부분 3조 1천억 원대 대비 월등히 더 높은 순이익을 가지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더 작다라는 거예요. 저평가죠. 그러니까 우리 그 방송 원고 작업해 주시는 분은 지금 작업해서 원고 작업 되는 거는 그때그때 계속 올려주시고 설정 잡아주세요. 그래서 요거랑 똑같이 하이닉스도 똑같이 잡아주세요. 하이닉스 기준도 요런 표 하나 같이 만들어 주시고 시가총액 기준을 오늘 기준으로 좀 업데이트 해주시고 어제 전 거래일에 10% 올라갔으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도 또 하이닉스 기준에서의 실적 전망치 4분기 실적 전망치가 나와 있어요. 증권사에서. 그죠? 컨센서스 뭐 상향돼 있다. 상향한다. 그래서 대신증권이었나요? 어제 방송에 이제 갖고 나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적 전망치 부분을 증권사 기준에서 상향하고 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전기전자 업종이 상당히 큽니다. 악을 쓰고 전기전자 업종 비중은 55에서 70%까지 확대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전 업종 등락 현황 놓고 보시게 되면은 전기전자 업종이 어제 또 비중이 또 늘어났죠. 그래서 요 비중 추세도 오늘 그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34.58%까지 늘어났어요. 전기전자 업종 월 일자별로의 시가총액 비중 있죠. 그거 다 체크해서 하반기 기준 아니면 연간 단위로 할 수 있으면 연간 단위 기준에서 아마 거래소 가면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거래소 가서 작업을 하든 없으면 찾기가 버거우면은 그냥 지금 기준에서 우리가 잡아놓은 거 몇 개의 기준을 하든 그렇게 해서 날짜별로의 기준에 아니면 요 뭐 입력 날짜 기준에서 하나하나 다 따서 하든 그래서 연초 대비 38% 비중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연초 대비해서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의 변화 선 차트로 그래프 작업으로 만들어서 PPT 작업 해주시고 완성되면 저한테 주시고 출력해서 한 장 갖다 주시고 제대로 됐나 보고 방송 갖고 나갈 테니까 전기전자 업종의 전 거래일의 시가총액 비중은 34.18%가 28% 그렇게 설정이 돼 있었어요. 하루 만에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루 만에.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시장 대비 시세가 더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중이 더 높아지는 거죠. 시장 대비 시세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의 이러한 추세 부분 긍정적으로 충분히 뭐 해석할 수 있다라는 쪽에 기준점을 설정을 하시고 놓고 보시고 34.28이었네요. 근데 전일 종가 기준에 34.58로 올라왔고 오늘은 더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전기전자 업종이 34.58% 기준에서 오늘 움직인 게 1.06%예요. 그죠? 거기에 이제 그 시장 6포인트 올라와 있는데 전일 종가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시장 2,973포인트에서 올라온 거죠. 75포인트. 그러면 2,975 곱하기 2,975포인트 해주면 전기전자 업종이 11포인트 정도 들어올렸어요. 근데 시장은 7포인트뿐이 안 올랐죠.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이 들어올려놓은 지수 대비 빼먹은 거예요. 3포인트 정도는 다른 종목에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왔는데 상승 종목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의 영향력 또 시장 대비 강세 부분은 이렇게 월등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 실질 삼성전자를 안 갖고 계시고 하이닉스를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은 체감온도 자체가 어떤지 느끼시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느끼죠. 남들이 이 한국 BNC에서의 변동성 매매하고 한국 BNC 상한가 가서 즐거워할 때 우리는 현실적인 범위에서 그것이 진짜 즐거운 수익이냐라는 걸 고민을 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의 저점 대비해서의 가격 반발력을 오히려 즐기고 만끽할 수 있는. 결론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도 10월 중순 대비 16%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계좌 수익이 내가 16% 이상 올라와 있는 분들이 이 시장 대비해서 실질적인 승리자가 돼 있는 거예요.
개별 종목에서 일부 이제 수익이 나셨다 할지라도 그 이상의 수익 범위를 가져가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 삼성전자 부분의 추이 추세 흐름을 우리는 당연히 8만 원의 매물이 있어요. 아니 그 매물이라는 게 뭐야? 외국인 기관이 다 가지고 있고 대주주 외국인, 그다음에 기관, 개인들이 한 13%도 안 돼요. 근데 무슨 저게 매물이에요? 메이저가 성장성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뭐 메이저의 기준이 그렇다면은 삼성전자의 요 라인의 돌파 8만 원 또 8만 3천 원 그럼 뭐 그냥 돌파하는 거지 뭐 여기서 맴돌 이유가 뭐 있어?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많고 이게 비이성적인 종목의 비이성적인 흐름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주가가 끌어올려졌다가 두들겨 맞고 나가서 개인들이 여기서 다 떠안았을 때 그게 매물이 되는 거죠. 얘는 이게 어떻게 매물이 됩니까? 대주주 지분 또 고정적으로 쥐고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상의 외국인 지분 빼고 나면 유통 물량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가 매물벽이다 이렇게 인식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기준 당연히 편입 기준 설정 범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이제 하이닉스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하이닉스 기준도 바닥 대비해서 지금 뭐 올라와 있는 폭의 기준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시초가 대비 좀 눌려 있어서 짜증스럽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항상 전거래일 대비 보시라 그랬어요. 내 거만 기준 잡으세요. 내 거만. 다른 사람이 여기서 손해나고 있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들 거 기준이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거 참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버슈팅이 나왔느냐 했을 때 오버슈팅이 나온 거 없고 또 한 가지는 얘를 팔아서 뭘 사겠다는 거예요. 낙폭 과대주? 그러실 필요는 굳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 잘 움직이는 종목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데 주력주의 기준인데 그것을 정리해서 다른 쪽으로 들여다보겠다? 의미 없습니다. 부질 없습니다. 13만 원에 매물벽이 있으니까 이 가격에서 맴돌 거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 거 뭐 인위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고 얘도 유통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딪힌다 생각하지 마시고 쭉쭉쭉 뻗어 올라간다 생각하세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뭐 10만 원 공방 나오겠다 했는데 무슨 10만 원 공방이야. 바로 그냥 쭉 당겨서 12만 원까지 11만 원 공방 나오니까 기다리세요. 뭘 기다려? 뭘 기다려? 그죠? 쭉 당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고가 랠리 기준이기 때문에 뭐 의미 부여하기도 어렵고 지금도 마찬가지. 매물벽이 있다. 무슨 매물벽이 있어요? 외국인 지분, 주요 주주, 대주주 지분 빼고 나면 뭐 유통 물량 자체가 없는 종목인데. 그래서 추세 강화 부분을 설정해서 놓고 보시고 오늘의 기준에서는 이제 하이닉스 기준점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이닉스 쪽으로 삼성전자도 당연히 편입 기준 잡히고요. 하이닉스 쪽으로 또 삼성전기, LG전자 기준에서도 일단은 LG전자의 거래량이 월등히 터져주길 기대했는데 터지지를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삼성전기로 여전히 다시 회계해서 들여다본다. 지금 뭐 18만 원 공방인데 17만 9,500원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LG전자 기준도 당연히 뭐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에 있어서 우리는 IT, 자동차, 화학에서는 LG화학의 기준을 잡고 있는 거죠. 너무 많이 지금 두들겨 맞아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데 일단은 어찌됐든 유지합니다. 그리고 IT, 자동차 기준 거기에 이제 세 가지 기준에서 IT가 최근에 거래가 터져 있었기 때문에 12월 들어서는 더 본격적으로 IT 위주에서의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어요. 일단 LG전자도 조그만 이슈, 전장 관련된 뭐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조그만 이슈에도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양봉이 한 번씩 나와요. 근데 시장의 영향이든 자체적인 흐름이든 제한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일단 거래가 이제 제한적이지만 하방은 뛰어나기 때문에 LG전자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기준에서도 이제 현대차와 뭐 기아 뭐 이렇게 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잖아요. 현대차 기아의 기준점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만 이제 IT처럼의 거래가 월등히 터진 상태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단문 문자까지 나가진 않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현대차냐 기아냐라고 했을 때 둘 다 똑같은 기준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우리는 이제 기아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고 있다.
그래서 기아의 말도 안 되는 오늘 가격 83,700원 제한적인 반등 탄력에 편입기준 설정 범위 잡아가고요. LG화학은 어제까지도 매수 사인을 잡아드렸어요. 그런데 와, 오늘도 사실은 이제 가격 메리스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만 음봉으로 미끄러져 있는 기준에서 꼬리를 날리거나 하는 부분이 제한적이어서 일단은 관망으로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신규 편입자 기준은 이제 뭐 편입 기준 설정 범위 가져갈 수 있다. 다만 현재 기준에 관망으로 설정 범위를 잡고 20% 일단 20%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까지 가격 메리스로, 그리고 이제 추가 편입 기준은 일단 관망으로 그렇게 해서 추세 확인하고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밖에 이제 그 수익 종목군 기준에서는 이제 LG 이노텍의 기준, 그래서 LG 이노텍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대덕전자가 23,000원 공방까지 나와 있네요. 그것을 이제 누가 잡아갔느냐 했을 때 7만 주를 일단은 프로그램 쪽에서 잡아줬어요. 그렇다면은 대덕전자의 단문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IT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비중이 설정돼 있고 하지만 비중 조절만 좀 하신다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5% 대덕전자 그렇게 하고 현재가 23,000원의 기준인데 23,000원, 22,950원, 22,850원. 오케이. 그러면 22,800원 잡아놓을게요. 눌려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신규 편입 5% 편입, 그리고 목표 주가는 25,000원, 22,200원, 25,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 가격은 추후 설정, 비중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가격 상황에 따라서는 설정 후 문자 발송. 이렇게 해서 대덕전자의 기준 22,800원 정도 기준이면은 눌림목 나올 때 편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은 계속 들어오는데 눌려져 있다. 아까 이제 대덕전자의 기준점 설정해서 교육을 해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뭐 단기 공략주 설정 범위에서는 들여다볼 수 있는 쪽으로. 다만 이제 주력을 채워 놓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단기 공략주나 수익 종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쪽으로 해석을 해서 대처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주력, 그다음 뭐 수익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기준을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LG 이노텍 기준 상황에 따라서 이제 편입 기준 설정 범위 가져갈 건데 오늘 기준은 이제 프로그램 쪽에 매도 나오고 눌렸어요. 33만 원까지 눌렸는데 일단은 지금 다시 33만 6,500원입니다. 33만 6,500원도 편입 기준 가져갈 수 있는 위치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DBI텍 같은 경우가 말도 안 되게 또 미끄러졌어요. 7만 원 공방 또 그 위쪽 또 하다못해 4% 72,800원까지 움직임 주다가 프로그램 쪽에 이제 수급이 좀 나오면서 부담을 갖게 됐는데 이 부분을 이제 부담 요인으로 설정하시기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대처를 한다. 그래서 일단은 DBI텍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는 편입의 기준으로 그래서 69,900원 기준에 20% 비중 유지, 신규 편입자 10% 편입 그렇게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정 범위들을 하나하나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대덕전자 기준도 이제 방금 편입의 기준을 설정했으니까 화면엔 지금 안 보여드리지만은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이제 설정 범위 같이 넣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대덕전자 단기 5% 22,800원 그렇게 해서 5% 비중 유지, 신규 편입자 5% 편입 그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의 오늘 현재 가격 어제 굉장히 좋은 가격에 잘 편입이 되셨을 거고 21,150원에
프로그램 수급은 다소 이제 제한적인데 신규 편입자 이제 10% 편입 가능하시다. 그리고 이제 LX 세미콘 같은 경우도 얘만 혼자 바보같이 또 눌리고 있어요. 15만 7,600원에 신규 편입자 10% 범위로. 그다음에 심택이 이제 오늘 그나마도 4만 2천 원대 탈환을 해줬습니다. 조금 이따 오후장에 한번 다시 보고요. 신규 편입자 관망하시고 차익 실현 여부, 비중 축소 여부, 수급 긍정적이면 이제 그 유지 편입 여부 다 고민해서 설정을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SM도 일단은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SM 스윙 20%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기준에 73,500원입니다. 20% 비중 유지, 신규 편입자 10% 편입 기준. 그리고 두산중공업의 경우는 일단은 관망을 설정을 해놓을게요. 거래가 원체 둔화돼 있어서 기존 물량은 이제 뭐 유지한다 할지라도 증자 권리락 이후에 바닥은 인식이 잡히니까 일단은 관망. 그리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 아름아름 많이 돌려놨습니다. 그래도 91,100원 신규 편입자 10%의 범위. 위메이드도 이제 뭐 18만 원대까지 잘 들어 올려놨고 신규 편입자 여전히 10%의 편입 기준.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부분도 거래를 더 볼 거예요. 오늘 기준에서는 LNF 다시금 움직임 탄력을 줘서 그나마도 20만 원대 위쪽에 가격을 형성합니다. 거래대금 예가는 나와야 되는데 제한적이라 일단은 관망.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비중 유지하고 이제 일단은 관망. 그래서 원체 지금 2차 전지 SK 이노베이션, LG와 삼성 S대 쪽이 너무 이제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이 부분에 이제 개선폭 기준 한번 보고 그리고 일단 관망 쪽. 그다음에 시젠도 비중 10%로 이제 확장 범위 잡아놨는데 맥없이 또 무너졌어요. 일단 이 범위도 유지하고 관망. 그래서 보험용으로 이제 설정을 한다 말씀드렸고요. 비덴트도 바닥 대비 일부 돌려놨는데 좀 아쉽죠. 어제 프로그램 들어왔다고 오늘 멈춰진. 그래서 비덴트도 일단은 신규 편입자 관망, 추가 편입도 관망, 다날도 일단은 비중은 유지하되 관망.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전체 전략 부분이 뭐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력주 기준에서 놓고 보시고 IT 위주에서 놓고 보시고 또 변동성 종목은 그 변동성 기준에서의 기준 거래량 놓고 보시고 그렇게 대처하시면은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스페셜 방에 계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VVIP 방으로 넘어오셔서 함께 가져가시기를 움직임을. 그래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이렇게 오시면 그러면 일단 이렇게 홈페이지 내에 전화번호가 오른쪽 화면에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VVIP 방으로 오셔서 같이 움직임 가져가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영상 전략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